나가요. 그러자 영석은 놀라서 몸을 일으켰다. 좋아, 허락한다는 말이지. 좋았어. 마음 변하기 전에 일어나지. 이 빡쟁이야. 영석은 손을 들어 경화의 볼을 가볍게 꼬집었다. 둘은 밖으로 나왔다. 영석은 수채 경화의 어깨 위에 팔을 둘렀다. 그는 경화가 마음 변할 것을 염려하는 듯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었다. 둘은 야경이 번뜩이는 골목으로 들어섰다. 들어갈까? 영석은 평양여관이라고 붙은 간판을 쳐다보며 웃었다. 그 목소리는 은근하고 상냥했다. 싫어요. 경화는 말했다. 이름이 싫어요. 좋아. 경화 마음에 드는 곳으로 하라고. 둘은 골목에서 골목으로 거리에서 거리를 헤엄쳐 나가고 있었다. 골목골목에 여관과 호텔이 나타날 때마다 영석은 경화를 쳐다보며 마음에 드는가 물었고 그것이 되풀이되자 경화는 마치 우리가 시장에서 옷 하나 싸게 사려고 온 시장을 헤매고 있구나 하는 식의 느낌을 받았고 그러자 참을 수 없는 모멸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 우리는 쉴 곳을 찾고 있어. 몸을 뉘을 곳을 영석의 말 맞다나 몸을 뉘고 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라면 이런 곳밖에 없으니까 둘은 오랫동안 헤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석은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다. 마침내 최후의 골목 끝에 있는 여관도 싫다고 하자 영석은 화를 벌컥 내었다. 어쩌란 말이야. 도대체 경한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야. 똑바로 말해. 그는 방 공갈식의 목소리를 내었다. 그럼 어떡해요. 경한은 울기 시작했다. 최초야 이런 곳에 들어오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영석은 사정을 조금 더 봐주지 않았다. 경화는 여기를 무슨 궁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꿈은 버려. 순수적인 꿈은 버리란 말이야. 인생이란 다 그렇고 그런 거야. 우린 지금 같은 골목을 서너 번도 더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어떤 것은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어떤 것은 여간 불빛이 나쁘다. 이러니 어쩌란 말이야. 난 정말 더 이상 못 참겠어. 경화 아니래도 난 부방에 거리엔 돈 주고 살 수 있는 여자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누가 그런 여자랬어? 이봐, 우린 사랑하잖아. 그러니 어쩌란 말이야. 우린 사춘기 소년 소녀도 아니잖아. 내가 영석 씨와 이런 곳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거리 여자에게 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경화는 눈물을 흘리면서 대들었다. 미안해. 경화의 기세에 놀랐는지 영석이가 비굴하게 웃었다. 하지만 견딜 수 없어 숨이 막혀. 내가 경화를 꼭 소유하겠다는 뜻은 아니야. 그저 쉬고 싶다니까. 경화의 머리칼도 만지고 싶고 남의 눈치 안 보고 솔직히 키스도 하고 싶어. 경화는 부드럽게 영석의 눈치를 보면서 그의 팔에 자기 팔을 꼈다. 우리 참아요. 결혼할 때까지만 참아요. 대신 우리 다방에 들어가서 따끈한 커피나 마셔요. 그럼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커피 마시자고? 아, 우린 같은 말을 같은 거리를 수십 번 왕래하는군. 아, 지쳤어. 지쳐버렸어. 같은 말, 같은 거리, 같은 커피, 같은 영화, 같은 퇴근, 같은 출근, 같은 술에 지쳤어. 마음대로 해. 들어오든지 말든지. 영성은 뚜벅뚜벅 걸어서 뉴 서울 호텔이라고 간판이 붙여져 있는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경화는 호텔 앞에 버려진 채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좀 생각해보자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무엇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가를 생각해보자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황급히 골목을 빠져나왔다. 눈에 마르지 않는 불길가 있어서일까? 거리에 불빛이 번질번질 윤택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영석이가 언젠가 밤에 보았던 것처럼 거리의 여자가 골목으로 빠져 들어가던 것을 상기했다. 그럴지도 모른다. 영석 오늘 밤도 그럴지도 모른다. 암거리 시장에서 달러 사는 사람처럼 수상스러운 몇 마디로 축축하고 더러운 여관방에서 전혀 낯선 여자에게 입을 맞추고 몸을 맞대고 오 하나님 안 돼요. 그건 정말 나쁜 짓이에요. 경화는 왔던 길을 되돌아서 뛰어갔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호텔 안으로 들어섰다. 딸랑딸랑 입구에 있는 종이 울렸다. 어서 옵쇼. 나비 넥타이를 맨 사내가 맞았다. 혼자서 오셨나요? 저 좀 전에 남자 한 분 들어오지 않으셨던가요? 경화는 수치심에 얼굴이 발개져서 물었다. 아, 205호실에 드셨습니다. 사내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입가에 띄워 올렸다. 이봐, 이 손님 205호실로 안내해드려. 사내는 옆에 서 있는 키 작은 남자에게 말을 하였다. 예, 하고 그는 대답하였다. 따라오세요, 손님. 그는 키를 한 손에 들고 먼저 걸으면서 말을 하였다. 경화는 두근두근하는 가슴을 진정하느라고 심호흡을 하고 사내의 뒤를 따랐다. 복도를 비추는 불빛은 뿌옇게 가라앉아 있었고 복도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다. 왜 이렇게 조용한가? 실내엔 괴괴할 정도로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사내는 2층 구석진 방 앞에 섰다. 이 방입니다. 하고 그는 경화를 돌아보았다.
그럼 편히 쉬십시오. 자고 가실 겁니까? 잠깐만 계시다 갈 겁니까? 모르겠어요. 경화는 빨리 사내가 없어졌으면 하면서 낯을 붉혔다. 사내는 가버렸다. 경화는 가만히 서 있었다. 두드려라. 그녀는 자신에게 말을 하였다. 문을 두드려라. 경화는 마침내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기다렸다. 그러나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안에서 치륵치륵 슬퍼 구는 소리가 났다. 누구시오? 영석의 목소리였다. 저예요. 경화는 소리지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찰칵 문이 열렸다. 목욕을 하던 중이었을까? 영석은 타월로 하체만 가린 알몸이었다. 처음 보는 영석의 알몸이었다. 경화는 저절로 시선을 피했다. 올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난 올 것을 알고 있었어. 들어와요. 영석은 함부로 경화를 잡아당겼다. 뜨거운 물에 익은 맨살이 경화의 손에 닿았다. 경화는 흠칫 놀랐다. 영석은 문을 잠갔다. 자, 이제 됐어. 이제야 우리 둘뿐이다. 이리 와요. 키스해줄게. 옷 입으세요. 경화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겨우 한마디 했다. 그러자 영석은 대담하게 경화의 이마 위에 입을 맞추더니 목욕 중이니까 앉아있어요. 탁자 위에 콜라가 있어. 금방 끝낼게 하고는 목욕실로 들어가 버렸다. 경화는 주춤주춤 안으로 들어섰다. 그것은 신혼설방처럼 꾸며져 있었다. 큰 거울이 달린 경대와 더블 베드가 방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누워 있었다. 침대 앞엔 2개의 안락 의자가 놓여 있었고 옷장도 달려 있었다. 경화는 영석의 옷이 함부로 침대 위에 달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경화는 영석의 옷을 옷장 속 옷걸이에 걸기 시작하였다. 침대 위엔 큰 거울이 비스듬히 걸려 있으므로 경화의 얼굴을 위에서부터 비추고 있었다. 경화는 탁자 위에 앉았다. 영석이가 시킨 것이었는지 콜라가 잔에 떨어진 채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들었다. 영석은 욕탕에서 휘파람을 후릭후릭 불고 있었다. 욕탕 안에 맴도는 뽀얀 수증기 속에서 영석의 휘파람은 쩡쩡 울리고 있었다. 가는 볼을 껴안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유유히 목욕을 하고 있다니. 경화는 콜라를 들이켜면서 거울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자신이 보아도 거울에 비친 얼굴은 요염하게 빛나고 있었다. 경화는 침대를 보았다. 침대는 깨끗한 시트로 덮여져 있었다. 그러나 생활 냄새가 묻어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병원용 침대처럼 보였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거울리를 기었다. 이번 구석구석에 수많은 바퀴벌레가 숨어있을 것이다. 그러자 경화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가야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럴 수가 없다. 가야 해.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속삭였다. 떠난다면 지금이다. 결국 끝내고 나오기 전이야. 그래서 그녀는 핸드백을 주워들었다. 그녀는 핸드백 속에서 볼펜을 꺼냈다. 탁자에 고르는 메모지를 푹 찢었다. 경화는 빠른 글씨로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사랑하는 영석씨 하고 서두를 썼다. 난 갈래요. 나 정말 미안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영석씨, 당신도 그리고 나도 갑자기 불쌍해져서 견딜 수 없어요. 며칠만 여유를 주세요. 곰곰 생각해보겠어요. 날 욕하지 마세요. 영석씨는 여자가 아니니까 여자의 마음을 모를 거예요. 그저 비싼 목욕했다고만 생각하세요. 콜라는 내가 맞았어요. 안녕. 사랑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요. 당신의 경아. 일찍 들어가세요. 화났다고 나이에 다른 여자에게 간다면 저주하고 또 저주할 테야요. 경화는 황급히 방을 나왔다. 나오기 전에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눈물이 앞을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복도를 나서자 거의 뛰었다. 겨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고 말았고 경화는 거리에 나서서 눈을 닦으며 생각했다. 지리한 물에 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그녀는 조바심으로 속이 탔다. 또 어느 낯선 골목을 헤매게 될 것인가.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나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흑주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물론 많은 영화와 소설 속에서 사람들은 사랑의 물을 익으면 서로의 옷을 벗어버린다. 당연한 듯이 서로의 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서로의 특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여자에게 재초가 있듯이 모든 남자에게도 재초가 있다. 그러나 이 재초의 행위엔 뚜렷한 표시가 없다. 시체를 더럽히는 몇 방울의 출혈 좁은 싸구려 장녀에게 돈을 주고 산 부메랑은 뿐이다. 거지 그토록 좁아진가 좁아짐 좁으신 걸 안간힘 속에 행해진 영상을 되어다지는 것이라면 너무도 어이없다. 우린 옷을 벗는다 마치 그것이 최후의 전부이긴 한 듯이.
경아가 영석의 손에 이끌려 호텔의 방까지 들어갔다 나왔을 때 우선 위기는 면하고 말았다는 한편의 안도감과 내일은 또 어느 골목을 헤매고 있을 것인가 하는 또 한편의 조바심으로 무언가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이었는데 그렇다면 여인의 종조라는 것은 단지 한 조각의 조바심인지도 모른다. 마치 전염병이 도는 우기의 계절에 콜레라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주를 지어 예방주사를 맞는다. 예방주사는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예방주사를 맞기까지의 조바심과 불안은 잠깐 오히려 이미 맞은 축들은 언제 내가 예방주사의 아픔을 걱정하고 있었냐는데 밝은 표정으로 아직 못 맞고 우울하게 열을 지어 서 있는 후미의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차례가 오면 팔을 들이대고 주사를 맞아야 한다. 그리고 조그마한 열병을 앓을 것이다. 그래야만 접종이 되는 것이다. 콜레라에 대해 면역이 되듯 정사가 벌어지고 난 후에 모든 허무, 고뇌, 시에 대해 우리는 이미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 다음날 둘은 인근 다방에서 만났다. 영석은 자기가 경아에게 무한당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는 심술이 난 사내처럼 입이 부어서 통명스러운 말을 했다. 그럴 줄 몰랐어. 난 경아가 그렇게 비겁한 사람인 줄 몰랐어. 미안해요. 깔았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영석씨도 제 경우가 되어보세요. 경우는 무슨 경우가 그렇게 복잡해. 마음대로 하라고. 난 이제 경아에게 그런 치사한 부탁은 하지 않겠어. 경아 치사하다고 생각하는 한. 그는 화를 내면서 시근찮은 단숨을 들이켰다. 그는 따분하고 권태롭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날 만나서부터 영숙은 내일이 짜증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매우 못마땅한 기색이었다. 저녁을 경아가 사고 영화 입장권도 경아가 샀는데도 영숙은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다. 그는 가끔 그래 혹은 아니 그렇지 않아 라는 식의 몇 마디만 했을 뿐 말까지 잘 하지 않고 있었다. 밤이 깊어서 영숙은 경아에게 맥주집에서 산 생맥주를 마시자고 했다. 그래서 둘은 조그만 생맥주집에 들어갔다. 영숙은 기갈이 들린 사람처럼 맥주를 마시더니 이내 눈자위가 벌개졌다. 난 지쳤어. 지쳐버렸어. 영숙은 우울하게 한마디 했다. 똑같은 말과 똑같은 소리에 지쳐버렸어. 난 어제 경아가 가버린 뒤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어. 경아가 생각하다시피 나는 그렇게 파렴치한 녀석인가 하고. 이봐 내 얘기 듣고 있어? 듣고 있어요. 경아는 대답했다. 경아는 전적으로 날 못 믿고 있더군. 사랑이란 것은 신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봐 내 얘기 듣고 있어? 듣고 있어요. 경아는 대답했다. 나도 술 주세요. 정말이야? 술 마실 테야? 마실 테예요. 싱겁기는. 영석이가 쓰게 웃었다. 싱거운 여자 다 보겠어. 그는 술을 한 잔 시켰다. 경아는 무거운 술잔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단숨에 비웠다. 숨이 차갔다. 술은 그렇게 마시는 게 아니야. 조금씩 마셔. 또 한 잔 주세요. 괜찮겠어? 괜찮고 말고요. 다시 술이 한 잔 더 왔다. 이번에도 경아는 단숨에 들이켰다. 한 잔 더 주세요. 안 돼. 이제 못 주겠어. 이봐요. 여기 한 잔만 더 주세요. 경아는 손가락을 들어 지나간 여자에게 보였다. 갑자기 술 기운이 오르기 시작했다. 나 데리고 가줘요. 아무데로나요. 후회하지 않겠어? 영석이가 그제야 짓궂고 안심한 표정이 되었다. 자 일어나지. 일어섰다. 그러자 휘청거렸다. 조심해. 영석이가 경아의 몸을 안았다. 둘은 밖으로 나왔다. 거리에 시계탑은 9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도시 하늘 위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별이었다면. 경아는 중얼거렸다. 뭐라고 그랬어? 차의 손으로 경아의 말을 놓쳤으므로 영석은 경아의 어깨를 힘차게 쥐면서 물었다. 별이 예쁘다고 했어요. 별이라고? 별이 어디 있는데? 둘은 잠시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아, 서울에도 별이 보이는군. 별이야 예쁘지. 왜냐하면 별이야 손에 잡히지 않는 먼 곳에 있으니까. 영석은 경아의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그리하여 경아가 별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자연스레 경아를 끌고 가까운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똑바로 걸을 수 있겠어? 남들이 봐. 호텔 안으로 들어가자 영석이가 속삭였다. 남의 시선 좀 무시하면 되잖아요. 경아가 한마디 했다. 경아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천한 여자로 보이지 않게 말이야. 우스운 것은 그러한 곳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남자 쪽이 강경하고 여자 쪽이 저항하기 마련이나 일단 들어서면 오히려 남자 쪽은 공허히 남의 눈치나 슬금슬금 살피게 되는 것이다. 주무시고 가겠습니까? 보이가 열쇠를 내주면서 물었다. 아니 잠깐만 쉬었다 가겠어. 영석은 대답했다. 둘은 2층으로 올라갔다. 구석진 방 앞에 서서 영석은 방문을 열었다. 어느 호텔이나 여관의 방 구조는 각각 마련이었다. 어느 방에서 벌어지는 정사든 천편일률적이듯이. 우리 딸이 신혼여행이야.
하긴 하지만 자, 옷을 벗어. 영석이가 뭐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스레 경화의 몸을 향해 손을 뻗쳤다. 손대지 마세요. 경화가 몸을 비키면서 말을 했다. 그러자 영석은 껄껄 웃었다. 손대지 마세요라니 마치 전람회의 그림 같군. 알겠군. 손대지 않겠어. 목욕하지 않을 테야. 싫어요. 실컷 경화에게 모든 게 싫은 모양이야. 순간 영석의 몸이 낯세게 경화의 몸을 덤벼들었다. 둘의 몸은 포개어져 침대 위에 넘어졌고 경화의 몸이 영석의 몸 밑에 깔렸다. 영석 입술이 경화의 입술을 붙들었다. 경화는 몇 번이고 도리질을 하여 입술을 피하려 하였지만 가만히 있었다. 경화의 몸에서 단내가 나기 시작하였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처녀의 몸이 조금씩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영석의 손이 무리하게도 경화의 스커트 밑으로 기어들었다. 스타킹이 밴드를 젖히고 영석은 경화의 스타킹이 벗기기 시작하였다. 차가운 몸이 한 손에 들어오는군. 불을 꺼여 경화가 신문을 두고 말을 하였다. 영석은 머리맡기에 스위치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방 안은 치졸한 붉은 빛으로 충전되었다. 그는 경화를 불러와서 뒤지고 지퍼를 내렸다. 지퍼는 잘 내려가지 않았다. 지퍼 이빨이 어쩌다 옷깃을 물었는지 영 먹먹하네였다. 이봐, 이게 잘 내려가지 않는군. 영석이 여보한스레 웃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지퍼를 잡아내렸다. 고장나요. 그러다가 일단 올렸다가 내리세요. 방 안이 어둡다는 것은 다행이야. 더욱이 붉은색은 얼마나 다행이람. 부끄러운 얼굴에 홍조를 가려주니까. 영석은 조심스레 지퍼를 일단 올렸다 내렸다. 과일 풀필 벗겨지듯 지퍼가 벗겨졌다. 즐겁군. 난 즐거워 죽겠어. 핫하하. 영석이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웃지 마세요. 경화가 말했다. 웃을 수 있어요. 미안해. 하지만 즐거운 걸 어떡해. 왜 여자는 등 뒤에 지퍼를 달고 다니까 사람의 손은 자기의 등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야 순 남들을 벗겨달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냐? 헛허허. 영석의 손이 경화의 젖가슴을 향해 달려들었다. 경화는 뛰어 일어났다. 나 세수할래요. 영석을 무시하고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경화는 목욕탕 문을 몇 번이고 잠갔다. 이윽고 혼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천천히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푸른 불빛 아래 거울에 비친 경화의 얼굴은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다. 최초로 옷을 벗은 여인들이 모두 그러하듯 그녀는 조용히 몸을 단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세면대에 놓은 소금을 입안에 넣었다가 뱉었다. 그리고 욕조 안에 머리를 내밀고 있는 수도꼭지를 들었다. 그는 손으로 더운 물과 찬물을 적당하게 배아파했다. 금세 뜨거운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비록 그것이 떳떳한 일이 아닐지라도 최초로 남자를 만난 경화의 가슴은 이상하게도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털을 자신의 혀로 핥아 깨끗이 단장하는 포유동물처럼 옷을 벗고 그리고 욕조 안에 뛰어들었다. 그는 정성스레 온몸을 구석구석 씻었다. 얼마 후에 영석은 목욕탕 문을 놓고 하였다. 그러자 영석은 더 힘차게 문을 두드렸다. 이봐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세수가 30분이나 걸려. 경화는 그제 욕조에서 나와 온몸을 물기를 닦기 시작하였다. 살았어. 대답을 해 문을 열려고 경화는 자신의 몸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승기가 어려 거울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손바닥으로 거울의 얼굴을 씻었다. 그러자 작고 예쁜 팽팽한 탄력으로 빛나오는 몸이 거울 속에 서 있었다. 이봐 이게 무슨 짓이야. 감기 된다고 감기 대답을 하라니까. 아 자네들은 제 순간까지 안달을 하는군. 쾅쾅쾅 세찬 기세로 영석의 손이 욕실문을 흔들었다. 여러분 또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이가 저를 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히 저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면 부족했어. 정말이야. 쿵쾅쿵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거두되었다. 저에게 좋은 일만 계속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석은 성급하였다. 그래서 그는 급한 나머지 방을 부리려 끈을 뜯었다. 서너 번에 부딪히며 서너 번의 이빨 자국, 서너 번의 혀, 서너 번의 앞, 그리고 무거운 중량을 벗어난 듯한 감각이 왔을 때 경화는 조용히 누워서 울고 있었다. 그 영석이가 속삭였다. 말하지 마세요. 경화가 손을 입가에 갖다 대었다. 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경화의 손이 크게 원하며 영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영석의 머리 위치를 제자리에 두려는 것처럼 들어올려 경화의 젖가슴 위로 가져갔다.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그럼 영석이가 착한 학생이 되었다. 아씨, 그럼 됐어요. 눈을 감으세요. 난 몸을 씻고 오겠어요. 경화는 일어나서 맨발로 욕탕으로 다가갔다.
그날 밤 일이 있은 후 경화는 무섭게 명랑해졌다. 자기가 너무나 영석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그제야 깨달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에게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시작하였다. 다방의 커피 맛도 초콜릿 맛도 어제의 맛이 아니었다. 버스도 피곤한 업무도 어제와 같지 않았다. 모든 것이 새로운 느낌을 다갔다. 그녀는 결사적으로 행복하였다. 둘은 만나면 즐겁고 헤어지면 섭섭했다. 서로의 몸을 아는 연인의 눈짓은 어제의 것이 아니었다. 아는 연인의 말은 어제의 말이 아니었다. 여자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비록 어머니라 할지라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을 가질 때 그녀는 비로소 성숙하여지는 것이다. 그제야 경화는 여자가 이 세상 사랑하는 남자 한 사람 위해서만 태어나고 그 사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것을 알았다. 그제야 경화는 여자가 이 세상 사랑하는 남자 한 사람을 위해서만 태어나고 그 사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오로지 영석을 위해서만 화장을 하였고 영석을 위해서만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것은 영석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기가 경화를 무지막지하게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고 그러나 그 사랑하는 여자는 이미 자기가 함부로 해도 좋은 여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영석은 마음이 놓였다. 둘은 빈번히 몸을 나누었다. 최초의 실마리만 힘들 뿐 일단 매듭이 풀어지면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언젠가는 흩어져서 또 언젠가는 축축하고 낯선 영안에서 추워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처럼 몸을 나누었다. 이미 경화의 몸은 영석의 손에 길들여지고 있었다. 그래서 경화는 영석을 매일처럼 만나고 싶어졌다. 경화가 먼저 영석에게 전화를 거는 수가 많아졌다. 그 전부터 경화는 화장을 종전 부답게 하곤 했었는데 그것은 여자 화장이 남성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그녀의 21번째 생일날 경화는 영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석씨 좀 바꿔주세요. 하고 말을 하자 좀 후에 영석이가 나와 전화를 받더니 왜 그래 앞으로는 대신이나 전화로 얘기하지 않기로 했잖아. 다짜고짜 볼멘 소리를 냈다. 그럼 전화 끊을게요. 경화는 전화기를 들었던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남자들은 일단 여자들을 소유하면 공연히 화를 내지 않아도 좋을 때 해도 불쑥불쑥 투정 부리듯 화를 내곤 하는 법인데 영석이가 화를 낸 것은 이미 회사에 화다하게 둘이 소문이 퍼져 한 회사에서 사원끼리 연애하는 것을 좋게 여겨주지 않는 남의 시선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 구태여 전화를 끊어선 뭐래. 자, 오늘 저녁에 무슨 일로 전화를 걸었나.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경화는 말하였다. 오, 생일이라고? 축하해. 경화는 영석의 가장된 표현으로 좀 전의 불안감이 눈 녹듯이 없어지는 느낌을 맛보았다. 그럼 7시쯤 거기서 만나. 경화는 전화를 끊고 화장을 하였다. 여자용 소변하는 그녀가 유일하게 화장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 큰 거울 앞에서 그녀는 정성 들여 화장을 하였다. 경화는 먼저 서둘러 퇴근을 하고 다방에 앉아 영석을 기다렸다. 다방 안에 비치된 TV에선 권투 시합이 중계되고 있었다. 한편이 연신 얻어맞고 있었다. 피가 흐르고 비틀비틀거렸다. 어머나 불쌍해라. 경화는 눈을 감으면서 중얼거렸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얻어맞는군. 이 세상에 불쌍한 친구도 다 있어.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판을 놓고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군. 하지만 내겐 10만 원이 있다. 그러자 경화는 즐거워졌다. 이제 다달이 낸 조금이 불어 4달만 되면 10만 원을 탈 수 있었다. 조금 동장은 그녀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하기야 경화는 여자들이 시집갈 때 무엇을 해가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 장롱에 그것도 전처럼 호마이카가 아니고 무광택 티크에 화장대 재봉틀 원한금치, 남자에게 해주는 신사복, 구두, 약간의 비상금, 여자가 해가는 옷까지 등등 이 모두를 준비하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십만 원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정말 1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경화는 10만 원짜리 적금을 타면 친구에게 4푼의 이자를 주어 한 달에 4천 원을 타서 또 한 번씩 적금을 부어 가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경화를 즐겁게 해주었다. 약속 시간이 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영석은 나오지 않았다. 웬일일까 하며 경화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뭘 시키겠어요? 내지는 그녀에게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물어보았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경화는 같은 대답을 하면서 연신 시선을 문쪽에 두고 영석이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약속 시간이 거의 1시간이 지나자 별 수 없이 경화는 커피를 시켜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했다. 벌써 거리는 어둡고 TV에서는 권투 중계가 끝나고 가수가 흐느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경화는 벌떡 일어나 카운터에 가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얼마쯤 갔을 때 전화가 떨어졌다. 누구 찾으시죠? 남자의 목소리였다. 영숙씨, 강영숙씨 좀 바꿔주세요. 퇴근했습니다. 사내는 우울하게 대답했다. 언제쯤 했나요? 벌써 1시간도 넘습니다. 몇 걸음으로 자기 자리까지 오면서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약속 시간이 1시간 반이 더 가 있었다. 그러나 경화는 기다리기로 했다. 오늘이 그녀의 생일날이었고 또 영석이가 그것을 알고 있는 꼭 늦게라도 나와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영석은 2시간이 넘어도 나와주지 않았다. 경화는 소리 없이 울고 싶었다. 그러나 온다면 정성 들여 한 화장이 뒤범벅 될 것이다. 참아야지 하면서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일어섰을 때였다. 갑자기 그녀는 휘청하고 다리 벗고 끄는 그리고 사나운 그 역시 집안는 것을